혹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계좌 보면서 잠 설치신 분들 계신가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선까지 무너지고 SK하이닉스는 며칠 만에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뉴스에서는 온통 AI 거품 꺼지는 거 아니냐, 메모리 슈퍼사이클 끝났다 이런 얘기뿐이었고요. 몇 달 동안 잘 버텨서 수익 나 있던 게 며칠 만에 다 녹아버리는 걸 보면서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 안 드셨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요, 오늘 오후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여러분한테 답을 하나 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 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무섭게 빠지던 게 하루 만에 방향을 튼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지난 며칠간의 하락이 진짜 실적이 무너져서 생긴 하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반도체 업황이 꺾인 거라면 이렇게 하루 만에 5% 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동안의 하락은 실체 없는 공포 몇 개가 겹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던진 심리적인 하락이었다라는 게 오늘 반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무섭던 하락이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공포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었다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며칠간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공포부터 짚어볼게요. 바로 메타 이슈였습니다.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빌려주겠다고 했다는 소식, 그리고 저커버그가 내부 회의에서 AI 에이전트 개발이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는 소식, 이 두 개가 겹치면서 메타가 AI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메모리 주문도 줄겠네, 이런 공포가 확 퍼진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10% 넘게 빠졌고, 그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그대로 옮겨온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첫째, 메타가 AI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렸어요. 메타는 지난 4월에 연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원래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였던 걸 1250억에서 1450억 달러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요. 투자를 줄이는 회사가 계획을 위로 올리지는 않겠죠. 둘째, 남는 컴퓨팅을 빌려주겠다라는 걸 시장은 설비가 남아돈다라고 읽었는데 정작 월가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메타의 향후 설비 투자 전망치를 더 올려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빌려주는 클라우드 사업까지 새로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처분이 아니라 사업 확장이었던 거예요. 셋째, 실제로 메타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회사들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직접 조사해봤더니 메타의 장기 칩 부품 주문은 줄기는커녕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HBM, 저전력 D램, 차세대 기업용 저장 장치 같은 제일 비싼 프리미엄 메모리 위주로요.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AI 에이전트 개발이 좀 느리다라고 한 건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 얘기지 메모리 반도체를 덜 사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지금 이 두 개를 하나로 엮어서 없는 공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오늘 이 공포를 정면으로 깨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범용 D램 가격을 전분기 대비 최대 2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지금 고객사들이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정말로 AI 수요가 꺾이고 메모리가 남아돈다면 삼성전자가 가격을 20%나 올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90% 초반대로 뛰었고 2분기도 50에서 60% 수준으로 올랐어요. 거기다 3분기에 또 20%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서버에 들어가는 D램, HBM은 물론이고 요즘 AI 추론용으로 각광받는 저전력 D램까지 전부 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메모리 회사들이 고객사랑 장기 공급 계약, LTA라는 걸 점점 더 많이 맺고 있어요.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에 이런 장기 계약을 무려 16건이나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약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하한선을 정해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사들이 앞으로 메모리 구하기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고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 급한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며칠간 시장을 흔든 메타발 공포는 실체가 없었고 오히려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소식이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그걸 오늘 5% 반등으로 답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을 떠올려 보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던 그 초입에도 몇 번이나 이제 고점이라 곧 꺾인다 라는 공포가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했고요. 근데 그 급락은 매번 어떻게 됐죠? 며칠, 길어야 몇 주 지나서 실적이 발표되면 그 실적이 공포를 깨끗하게 잠재우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겁먹고 던진 사람들은 바닥에서 팔았고 그 물량을 받아간 사람들은 그 다음 상승을 다 가져갔습니다. 패턴이 매번 똑같아요. 첫째, 실체 없는 공포로 급락한다. 둘째, 사람들이 겁먹고 던진다. 셋째, 실적 발표가 공포를 깬다. 넷째,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선다. 이 네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사이클에서 정확히 어디쯤에 있냐면 첫째, 둘째 단계를 막 지나서 셋째 단계인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 실적 발표가 정확히 언제냐?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7월 7일이에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85조 원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성과급 같은 걸 더하면 사실상 10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오는 순간 AI 수요가 꺾였다라는 공포는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 7월 10일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로 상장해요. 최대 4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이벤트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는 HBM 세계 점유율 58%를 쥐고 있으면서도 미국 경쟁사들보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번 미국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세 번째, 7월 말입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앞서 마이크론이 영업이익률 80%가 넘는 실적을 냈는데 SK하이닉스가 이걸 넘어설지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 출하되는 6세대 HBM인 HBM4가 얼마나 비싸게 팔릴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7월 7일, 7월 10일, 7월 말 이 세 번의 이벤트를 거치면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공포가 실적이라는 숫자로 완전히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5%의 반등은 그 첫 신호일 뿐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좋은 회사들이 실체 없는 공포 때문에 싸게 눌려 있고 그 공포가 거칠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구간. 이게 바로 저점 매수를 준비하는 자리예요. 남들이 겁먹고 던질 때 좋은 걸 싸게 담는 게 결국 이런 사이클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삼성, SK하이닉스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살아날 때 삼성, 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회사 3곳을 들고 왔어요. 이 회사들은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릴 때 같이 눌렸다가 업황이 살아나면 더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첫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둘째, 반도체 공장의 혈관, 공정 배관 설비. 셋째, AI 기판 외관 검사 장비예요. 어떤 회사인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HPSP예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특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결함을 고압수소로 치료해주는 장비인데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해질수록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더 필요해져요. 이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하는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를 봐야 하냐면 최근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HPSP가 내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D램용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회사는 D램용 장비를 메모리 3사 중에 마이크론한테만 납품해 왔는데 이번에 HBM4용 최신 D램 공정에 이 장비가 필요해지면서 삼성이랑 SK도 테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대형 고객사 2곳이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국에 짓는 초대형 반도체 팹에도 내년 상반기에 장비를 공급하고요. 오늘 얘기랑 연결하면 HBM4 양산이 본격화되는 게 바로 이 회사한테는 직접적인 수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PSP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보시다시피 저점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이 외인들이 확인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조정 이후 눌림목 잡고 반등 나와주려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면 어떻게 된다? 이미 과거부터 이런 급등이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근데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다?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양봉 전환하면서 눌림목 잡아주려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양봉 캔들 하나 더 확인하시고요.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벌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봉 캔들 거래량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이거 알면 신이고 그리고 무당이겠죠. 근데 저는 신이 아니고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염없이 이 매수 타점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조금은 길게 들고 가더라도 수익은 단타보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발굴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인 조정으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역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사고 있다? 외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고,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져도 이 매도를 던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즉, 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현재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장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리포트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하나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골든 크로스의 형태를 현재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두 차례 정도 더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지금 이 저점 자리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양인해인지예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 반도체 공장 안에서 초고순도 가스랑 화학 물질을 실어나르는 배관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공장 천장 위로 지나가는 수많은 배관들, 이게 눈에 잘 안 띄지만 공정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분야에서 국내 부동의 1위 회사입니다. 지금 왜 이 회사를 봐야 하냐면 이 회사는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초반에 들어가는 설비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남권 클러스터, 용인, 평택 이런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회사 수주가 제일 먼저 늘어나는 구조예요.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설비 투자 빅사이클이 오면 2026년부터 매출이랑 이익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에서 쌓은 초고순도 가스 제어 기술을 가지고 우주 발사체 연료 인프라 쪽 사업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극저온, 고압을 다루는 기술이 로켓 연료 다루는 거랑 또 통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시공회사가 아니라 첨단 산업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냐면 반도체를 다 만들고 나서 겉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외관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기판을 검사하는 기술이 강점이고요. 지금 왜 이 회사를 봐야 하냐면
이 회사는 지금 실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변곡점에 있어요. 원래 이 회사는 2차 전지 검사 장비 비중이 높아서 실적 변동이 컸는데 최근에 수익성이 2배 높은 반도체 검사 장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확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미국 KLA라는 회사가 독점하던 시장에 이 회사가 북미 고객사랑 대만, 일본, 기판 회사들을 새 고객으로 뚫으면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어요. 2차 전지에서 수익성 2배 높은 반도체 검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 내년 이익 대폭 증가가 예상돼요. 미국 KLA 독점 시장의 북미 고객사, 대만, 일본 기판 회사를 새로 뚫으면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어요. 특히 AI 서버용 기판이 점점 커지고 미세해지면서 기존 장비로는 검사 속도가 안 나오는데 이 회사 기술이 여기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많이 팔릴수록 그걸 검사하는 이 회사 장비도 같이 팔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 독점에 삼성, SK 신규 납품 가능성 HBM4 수혜예요. 한양 ENG는 공정 배관 국내 1위, 신규 팹 투자 최선단 수혜, 우주 인프라 확장까지예요. 인텍플러스는 AI 기판 검사 강점, 흑자 전환 변곡점, KLA 독점 시장 균열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난 며칠간의 하락은 실체 없는 공포가 만든 거였고 오늘 5%의 반등이랑 삼성전자의 디램 20% 가격 인상 소식이 그걸 증명해 줬어요. 과거에도 이런 공포성 급락 뒤엔 항상 실적이 답을 줬고 주가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올 날짜는 7월 7일, 10일, 7월 말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같이 담아둘 만한 소부장으로 HPSP, 한양 ENG, 인텍플러스 이 세 회사를 봐두시면 좋겠어요. 대형주가 흔들릴 때 같이 눌렸다가 업황이 살아나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니까요. 오늘 겁먹고 던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이 사이클의 다음 상승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금 시장의 조정이 끝난 다음 매수 타점 잡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있고 볼 일이 있고 하다 보면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들고 그래서 매수 타점이 나와도 매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매수 매도 타점 나오게 되면 알려주면 안 되냐? 나 이런 것까지 알려줘서 나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제가 직접 그리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운영하는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시장에 등장하는 실시간 속보나 재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시장에 이것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이게 좀 중요하겠구나. 라는 식의 시장 방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까지로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종목에 대한 타점이 나갔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벌 수 있었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7월 3일 오전 9시에 제가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대원전성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후 7.7% 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7월 3일 금요일 시장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종목들 10% 20% 하락이 나온 게 기본인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7% 넘게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죠. 보시면 이미 더 전에 6월 21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미 대원전송 종목에 대한 이런 모멘텀과 재료 그리고 차트 분석 이런 공부를 우리가 미리 했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7월 2일에는 가온전선 종목으로 14% 넘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 역시도 이미 제가 공유하기 더 전날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1일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으로 18%, 6월 30일에는 사마 콘덴서 종목으로 14%.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시장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소통방을 통해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실제 이 종목들로 수익을 벌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에 입장하셔서 일단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종목을 주나 확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에 참고하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와서 제가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나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데? 종목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투자에 참고해 보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추천 대장 종목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로 10%, 20% 이런 수익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게 들고 가라도 50%, 100%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 이렇게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역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 링크 타고 들어가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